다음 보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보기도 이제 뭐 T0는 되면서 이제 T1이 안 되는 보기를 이제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고, 뭐 공집합 전체 집합 말고는 이제 1부터 n까지를 갖고 있는 원소들이 이제 계집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뭐 T0를 이제 확인하려면 이제 다른 자연수 이제 두 개를 이제 주고 시작을 해서 둘 중에 한쪽에서라도 이제 계집합을 이제 찾아오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작은 원소, 그러니까 A가 지금 작은 원소고 이제 작은 원소 쪽에서 계집합을 찾을 수 있다. 그 A부터 1까지,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있는 집합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1에서부터 A까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오면 그게 이제 B를 갖고 있지는 못하니까 뭐 이런 형태의 계집합을 찾아올 수 있다가 돼.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원소 중에서 작은 원소 쪽에서 계집합을 찾아내서 뭐 T0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T1은 양쪽에서 다 잡아야 되는데 이제 큰 원소 쪽에서는 이제 만약에 B가 더 큰 거라면 얘를 갖는 계집합은 뭐 최소한 1에서부터 5까지는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큰 원소를 갖는 계집합을 찾아오면 이 작은 원소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큰 원소 쪽에서는 계집합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T1이 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기는 이제 T1은 되면서 이제 T2가 되지 않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무한집합에다가 이제 여유한 이상을 주면 그게 이제 T1은 되고 이제 T2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제 T2가 되지 않는다를 이제 밑에 적어놓은 상황들을 보시면 이제 계집합들이 항상 만난다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첫 시간에 과제로 이제 남겨드렸다가 확인까지 하고 온 명제에 이제 무한집합에다 여유한 이상을 주면 계집합끼리 항상 만난다. 또 밑에 또 나오지만 비가산 집합에 여가산 이상을 주면 계집합들이 항상 만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고 왔었고, T2가 아닌 쪽 얘기는 이제 그렇게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제 무한집합 중에서 그냥 자연수 집합을 적어놨는데 뭐 그냥 저걸 갖고 확인을 대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집합의 여유한 이상이 주어지면 T1은 되고 이제 T2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T1을 확인을 할 때 이제 여유한 공간에 대한 이상은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형태고, 그리고 이제 유한계를 뺄 때 A를 갖는 거의 계집합을 쓸 때는 이제 A를 갖는 계집합을 쓸 때는 이제 B를 빼고, B를 갖는 계집합을 쓸 때는 A를 빼면, 그래서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점을 뺀 계집합을 택하면 이런 계집합이 자연스럽게 이제 T1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뭐 T1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고, 밑에 여가산 공간에서도 사실 이런 꼴이 여가산에서도 계집합이 맞죠. 그래서 여가산에서도 이런 계집합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들은 이제 항상 만난다. 네, 그래서 무한집합에 여유한 이상을 주면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항상 만난다. 이 내용이 성립을 하고, 뭐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만약에 부정하고 출발을 해서 이제 만약에 만나지 않는 만약에 계집합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면 여기 양변의 여집합을 시켰을 때 이 동호가 이제 따라오는데, 여유한 이상 공간이니까 얘가 지금 패고 얘가 패고, 그래서 패하고 패고 결국 유한하고 유한이고, 합을 해도 유한이고, 이쪽은 무한이고 이쪽은 유한이니까 바로 모순이 나오게 돼. 여유한 공간에서 이제 패집합이니까 유한집합이고, 유한과 유한을 합한 것도 이제 유한이고, 근데 우변은 이제 유한이 아니니까 바로 이제 모순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항상 만난다. 계집합들이 항상 만난다. 근데 T2의 정의를 해결하려면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안 만나는 계집합이 안 찾아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다른 두 점 두 개를 주면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른 두 점을 주면은 뭐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고 T2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다가 돼. 이제 비가산에다가 여가산을 주는 공간도 T1은 되면서 이제 T2가 안 되는 공간이다. 예. 그래서 T1을 확인하는 과정은 뭐 똑같다. 예. 어차피 가산계를 뺀 건데 한 점을 뺀 것도 이제 가산계를 뺀 거니까 A를 갖는 계집합을 B를 빼고 B를 갖는 계집합을 A를 빼면 어차피 한 개를 뺀 거고 이제 가산계를 뺀 거고 역시 여가산의 계집합이 되고 T1의 정의를 만족한다. 예. 그리고 역시 이 만난다 계집합들이 항상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줄 때마다 이제 만난다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확인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 부정하고 출발하고 여기를 양변 여집합을 시키게 되면 여가산 공간에서는 이 패집합들은 이제 가산이고 가산을 두 개 합집합한 것도 이제 가산이고 오변에 나온 집합이 지금 비가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산 비가산이 같아지는 건 이제 모순이다. 예. 그래서 비가산 집합에 여가산 공간이 주어지면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그래서 역시 T2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아와야 되는데 만나는 계집합들밖에 없어서 안 만나는 계집합 자체가 없는 공간이고 T2가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역시 아무거나 두 점을 주게 되면 이제 만나지 않는 계집합은 없어서 그리고 이제 T2가 되지 않는다. 예. 이제 방금 전에 확인하고 왔지만 이제 비가산 집합에 이제 여가산 이상을 주면 T1은 성립하고 T2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역시 똑같이 뭐 X를 갖는 계집합은 Y를 빼고 Y를 갖는 계집합은 X를 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 점에서 상대점을 안 갖게 되는 계집합을 찾아오는 상황들이 이제 가능하게 돼. 그리고 여기 밑에 참고 명제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증명도 할 건데 여유한 이상이다 라는 거는 T1이 성립하는 가장 약한 이상이 돼요. 그래서 T1이 성립하면 여유한보다 이제 강하게 되고 여유한보다 강하면 이제 T1이 성립하게 돼. 그래서 증명은 저희가 조금 이따 할 건데 우선 이 내용으로부터도 쟤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가산은 여유한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T1이 자연스럽게 이제 성립하는 공간이 증명은 저희가 또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대로 찾는 거는 교재에 있는 보기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거리 공간은 이제 T2 공간이 된다. 예. 그래서 거리 공간, D라는 거리를 갖고 있는 거리 공간에서 이제 다른 두 점을 줄 때마다 이 두 점 간의 이제 거리 값에 3분의 1을 반지름으로 택하면 그런 반지름을 택한 이제 볼을 찾아오게 되면 이 볼들이 이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만나는 이런 계집합을 찾아오는 게 항상 가능하고 그래서 거리 공간은 T2의 정의를 이제 만족한다. 그다음에 여기 실수집합에 이제 여유한 이상 공간을 준 거는 이제 거리와 가는 공간이 아니다. 만약에 거리와 가는 공간이라면 그 거리 공간이고 이제 T2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한 집합에 여유한 이상을 주면 T2가 아닌 거 조금 전에 이미 확인을 했고 그래서 T2가 아닌 공간은 거리와 가는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2가 아닌 공간은 거리와 가는 공간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상동형인 그 공간에서 이제 똑같이 성립하는 그런 성질들을 이제 위상적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T0도 위상적 성질, T1도 위상적 성질, T2도 이제 위상적 성질이다. 예. 그래서 위상적으로 동형인 공간에서는 T0, T1, T2의 성립 여부는 이제 같다. 예. 그래서 확인하는 흐름도 사실상 같은 흐름이고 그냥 가로 3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쪽 방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이제 x가 t2라는 가정하에서 y가 t2다를 확인하는 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그래서 결국은 이제 y가 t2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y 공간에서 이제 다른 두 점을 이제 꺼내놓고 시작을 할 거고, 이제 f는 위상동형 사상이어서 뭐 전사, 단사 뭐 다 만족하는 상황이. 이제 전사도 만족하고 있고, 이제 정의역에서 x1이 정의역에서 x2가 이제 대응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원소들로 이제 존재하고, 결국은 뭐 단사도 다 만족을 하고 이게 다르고 여기도 이제 또 다르다. 예. 결국은 이제 x1, x2가 이제 다르고 x가 이제 t2 공간이기 때문에 계집합이 x 동네에서 이제 찾아지고, 물론 만나지도 않는 계집합이 찾아지고. 그래서 물론 개사상, 폐사상 얘기도 이제 다 만족해요. 이제 위상동형 사상이니까 개사상, 폐사상 내용도 이제 다 만족을 하고, 이 계집합들을 이제 보낸 거 자연스럽게 이제 계집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만나지 않았고, 이제 사실 이것도 얘를 보낸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보내고 교집합을 취하나 여기 교집합을 취하고 보낸 거나 같아서 이걸 보낸 거나 얘나 똑같고, 이제 그대로 이제 공집합이 되고. 그래서 각각은 계집합이고 각각은 뭐 만나지도 않고 화이트를 이제 갖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 y가 t2 공간이 되다. 뭐 역방향도 거의 같은 흐름의 증명이에요. 참고 내용으로만 이제 언급하고 가보면, 이제 위상동형 사상은 역함수도 이제 위상동형 사상이고, 역함수가 위상동형 사상인 걸 이용해 보면 y가 t2면 자연스럽게 x가 t2가 돼야 돼. 예, 그리고 뭐 역방향도 이제 사실 뭐 증명을 적어드렸지만 뭐 그냥 각자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제 t0, t1, t2 다 이제 위상적 성질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다음 보기를 보시면 이제 실수집합의 여유한 공간을 줬을 때 보통 이상 공간과는 동형관계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뭐 t2의 성립 여부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여기 여유한 공간은 t2가 아니고 보통 이상 공간은 t2가 되니까 t2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위상적 성질 중에 만족하지 않는 상황, 달라지는 상황들인 t2가 있으니까 뭐 동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기초 정리는 이제 부분 공간 쪽의 명제가 이제 t0, t1, t2 쪽에 써져 있는데, 이제 부분 공간도 된다. 뭐 t0에 대해서, t1에 대해서, t2에 대해서 부분 공간도 그대로 성립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유전적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t0가 되는 공간에 대한 부분 공간도 t0가 된다라는 거를 t0는 이제 유전적 성질이다라고 부르고, 뭐 가로 2번은 t1이 유전적 성질이다. 가로 3번은 이제 t2가 유전적 성질이다 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제 유전적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 t0, t1, t2 다. 그래서 뭐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보면, 이제 A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할 때 A에서 이제 다른 두 점을 꺼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어차피 A에서 꺼냈지만 이제 전체 공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 공간의 t2 해결을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럼 전체 공간에서 계집합이 찾아지고, 물론 만나는 부분이 없는 계집합이 찾아지고, 그럼 A 공간의 계집합은 이렇게 교집합 A까지 한 게 A 공간의 계집합이어서 여기서 찾은 G하고 H에 대해서 교집합 A까지를 한 게 A 공간의 계집합이 되고, 이 둘에 대해서 교집합을 확인해 보면 결국은 여기 G하고 H를 교집합하고 A를 교집합한 거랑 같은데, 뭐 G하고 H 자체가 공집합이니까 뭐 그들 얘도 공집합이 돼서 자연스럽게 얘네들도 만날 일이 없다가, 물론 이제 각각 A1, A2를 당연히 갖게 되고, 그래서 부분 공간에서도 계집합이 찾아져서 만나지도 않는다. 뭐 이걸 해결하기 때문에 좀 부분 공간도 이제 T2가 된다. 이렇게 되지. 어쨌든 T1, T0, T1, T2 다 유전적 성질이다. 다음 성질은 이제 곱공간 쪽의 얘기를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곱공간에서 이제 프로덕트 이상하고 박스 이상을 저희가 6장에서 이제 다루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하고 박스 이상은 그냥 6장에서 다룬 내용까지만 저희는 그냥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의에 어떤 차이가 있고, 둘이 이제 달라지는 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 중에서 성분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그 동치관계가 박스에서는 되지 않고 프로덕트에서는 된다.
그리고 페포를 곱한 집합에 대한 페포를 구하는 거랑 페포를 구한 다음에 곱하는 게 프로덕트도 박스도 다 등호로 성립한다. 그리고 내부 구하는 거는 저희가 프로덕트하고 내부, 박스에서 내부 구하는 거랑 프로덕트에서 내부 구하는 게 박스에서는 곱하고 내부를 구하든 내부를 구하고 곱하든 다 같지만 프로덕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뭐 그 정도의 내용들까지만 저희는 뭐 기억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한계 곱한 공간에 대한 명제들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0도 그렇고 이제 T2도 그렇고 이제 뭐 저 두 개 곱한 공간에 이제 T1을 확인할 때 뭐 각각의 T1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T2를 확인할 때도 그냥 각각의 T2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T1인가를 확인할 때 얘가 T1인지 얘가 T1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여유한도 그렇고 여가산도 그렇고 이제 T1이다 라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둘 다 T1이고 곱한 것도 T1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T2를 확인할 때 얘가 T2인지 얘가 T2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비가산 집합에 여기 무한 집합의 여유한 공간이 주어졌을 때 T2가 아니다 조금 전에 확인을 했었죠. 그럼 얘가 T2가 아니면 곱한 것도 T2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는 뭐 따로따로 확인을 해서 다 됐을 때 그렇게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또 이제 T0에 대한 동치명제 보겠습니다. T0에 대한 동치명제로 이제 다른 두 점을 줬을 때 페포 구한 집합이 이제 다른 집합인 거 그게 T0하고 동치다. 예. T0의 이제 정의를 이제 풀어 쓴 게 X쪽에서 계집합을 찾아내거나 이제 Y쪽에서 계집합을 찾아내거나 둘 중에 한쪽에서라도 계집합을 찾아내는 거 이게 T0에 대한 정의고 이 부분 위쪽에 있는 그 G라는 명제에 대해서 쓰면 네,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는 이제 G를 찾아내거나 또는 이쪽에서 G를 찾아내거나 그래서 X쪽에서 G를 찾아내거나 또는 Y쪽에서 G를 찾아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G를 찾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T0에 대한 이제 정의였고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써보면 여기 Y를 갖고 있는 이 단점 집합하고 G하고 만나지 않는다. 예. Y가 G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둘이 만나지 않는다. 그냥 이거를 그냥 집합 표현으로 다시 쓴 것 뿐이고 이쪽도 얘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단점 집합과 이게 만나지 않는다. 그대로 이제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안 들어간다를 여기에 뭐 여기 안 들어간다를 안 만난다 표현으로 안 들어간다를 여기 안 만난다는 표현으로 바꾸면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계집합을 잘 찾아서 만나지 않는 그런 계집합이 존재한다. 페포에 안 들어간다. 예, 결국은 여기서 계집합을 찾아서 안 만나는 게 있으니까 역시 페포에 안 들어간다. 결국은 여기에 얘가 없거나 여기에 얘가 없으니까 둘이 뭐 다른 집합이다. 예. 다음은 이제 T1이랑 이제 동치명제가 나와 있는데 모든 단점 집합이 폐집합이다. 이것이 이제 T1하고 이제 동치명제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상 공간은 뭐 사실 T2도 되고 이제 T1도 되고 물론 보통 이상 공간은 모든 단점 집합이 폐집합이 되는 공간이다. 예, 어쨌든 이제 이 동치명제에 대해서 이제 증명도 보겠습니다. 예, 이제 T1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단점 집합이 폐가 맞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부터 보시면 어쨌든 폐가 맞다라는 거를 보일 때 시작을 밖에서 점을 꺼내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시작을 밖에서 점을 하나 꺼내고 시작을 해서 얘를 갖는 계집합 중에서 얘랑 만나지 않는 계집합을 보여주면 돼. 그래서 폐라는 걸 보이는 시작은 밖에서 점을 꺼내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만나지 않는 계집합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밖에서 점을 꺼내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만나지 않는 계집합을 찾아주면 돼. 어쨌든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 밖에서 꺼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제 T1이라는 걸 이제 쓰게 되면 뭐
X쪽에서도 계집합이 잡히고 이제 Y쪽에서도 계집합이 잡힐 텐데 어쨌든 Y쪽에서도 계집합이 잡힌다. 예, Y를 갖지만 X를 갖지 않는 이런 계집합이 이제 찾아지고 이런 계집합이 찾아졌다라는 거는 뭐 요 X가 여기 없다라는 얘기는 둘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만나지 않는 이런 계집합 G를 찾았다. 예. 그래서 밖에서 점을 꺼내고 나면 이런 G를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밖에서 점을 꺼낼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았다. 이게 이제 패집합이다를 확인한 거가 돼. 결국은 이제 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은 이제 다른 두 점을 이제 꺼내놓고 시작을 할 텐데, 다른 점을 꺼내기 때문에 Y가 이 집합이 없는 거고, X도 이제 이 집합이 없는 거고, 이제 B가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패집합이고 얘도 패집합이. 그래서 얘는 패집합이고 얘는 밖에 있는 점이고, 얘는 패집합이고 밖에 있는 점이. 그래서 결국 패집합이고 밖에 있는 점이니까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아온다. 패집합이고 밖에 있는 점이니까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아온다. 그래서 이런 계집합을 찾았기 때문에 뭐 T1이 이제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꼭 이 계집합이 이제 꼭 같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이름을 다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쪽에서 이제 다 계집합을 찾아올 건데, 뭐 계집합의 이름을 사실 다르게 써야겠죠. 어쨌든 T1이 성립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확인한 명제에 의하면 그 단점집합이 패집합인 거, 단점집합이 패집합인 거랑 이제 T1이랑 이제 동치고, 사실 단점집합이 패집합이면 유한집합도 당연히 패집합이 되죠. 유한집합이라는 거는 이 단점집합을 유한계 모은 거고, 유한계를 합한 거고, 패집합을 유한계 합해도 패집합이 되니까 얘가 패가 되는 거랑 유한집합이 패가 되는 것도 동치예요. 그래서 T1인 거, 단점집합이 패가 되는 거, 유한집합이 패가 되는 거 다 동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참고명제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여유한 공간이 T1이 성립하는 가장 약한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T1이 되면 여유함보다 강하고, 여유함보다 강한 거는 이제 T1이 된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부터 확인을 해보면, 뭐 패집합이 다 여쪽에 패집합이 이쪽에 패집합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쪽 여유한 쪽에서 이제 패집합을 꺼내고, 물론 이제 전체나 공집합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전체도 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뭐 전체 말고 어떤 패집합을 이제 꺼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결국은 패집합은 여유한 공간에 있는 패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뭐 전체 빼고 보면 다 이제 유한집합이고, 그래서 유한집합이고 지금 T1 공간이니까 결국 패집합이다. 그래서 결국은 타우에서도 이제 패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패를 꺼내면 이쪽에서 패가 된다. 이제 포함관계가 이제 성립한다. 거기서 지금 방금 전에 뭐 단점집합 얘기를 확인했지만 이제 유한집합이 이제 패집합인 내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T1에서는 유한이 이제 패집합이 된다. 뭐 이제 반대쪽도 이제 단점집합에 대해서 지금 패집합인 걸 확인하면서 이제 T1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점을 하나 이제 꺼내놓고 시작하고 있는데, 뭐 단점집합은 당연히 이제 유한이고, 뭐 유한이면 이제 여유한 공간에서의 패고, 이제 포함관계가 가정되어 있는 게 오른쪽 부분이니까 포함관계에 의하면 타우에서도 당연히 이제 패가 되고, 그래서 임의의 단점집합이 이제 패가 된다. 이제 T1 공간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유함보다 강한 거하고 T1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동치다. 한 점 집합이 뭐 패집합인 거 다 동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거리 공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여기 T1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집적점을 정의대로 풀었으면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P 말고도 만난다. 이게 요 집적점에 대한 정의고, 이게 만난다라는 거랑 무한계가 만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같은 말이 아니고, 뭐 무한계는 당연히 공집합이 아닌 거고,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서 꼭 무한계일 필요가 없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동치가 아니고, 물론 점을 하나 뺐을 때랑 안 뺐을 때는 많아봐야 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서 무한 여부에 대한 건 물론 동치가 성립한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여기 동치가 아닌데 T1에서는 여기가 왼쪽에서 오른쪽도 성립을 한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T1에서는 이제 단점 집합이 패집합이고 유한 집합이 패집합이다. 이제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T1이 쓰이는 부분만 다시 보시면 이런 유한 집합이 패집합이에요. 그래서 계집합에서 패집합을 뺐으면 이게 계집합이 돼. 그래서 T1에서는 얘가 패가 맞고 T1에서는 이렇게 뺀 게 이제 개가 맞다. 이게 T1이 적용되는 부분이. 확인은 저번에 했었는데 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부정을 해서 여기 유한 집합이 되는 적당한 계집합이 있다. 그래서 무한을 부정해서 적당한 유한계의 집합을 갖게 되는 게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유한계를 뺀 거 여기 GP에다가 유한계를 뺀 거를 이제 H라고 잡으면 뭐 계에서 빼를 뺐고 이제 계집합이 되고, 그래서 집적점의 정의에 의하면 이런 계집합에 대해서도 P 말고 이제 만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을 그대로 다시 썼고, 빼고 교집합을 시키는 걸 교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빼는 걸 뒤로 써도 이제 같은 집합이 되고, 여기 앞에 P까지 뺀 거가 여기 Q들 K에게 쓴 거고 똑같은 걸 빼고 있으니까 공집합이 돼서 아닌 거 이제 공집합인 건 이제 모순이다. 어쨌든 이제 T1에서는 성립하고 T1이 쓰이는 부분이 유한집합이 패집합인 부분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T1이 성립하는 공간에서는 여기 집적점이 되는 거하고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이제 무한계가 만나는 거하고가 동치가 된다. T1에서는 동치가 된다. 그 다음에 또 T1하고 관련되어 있는 명제를 하나 더 보면,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과제로 이제 남겨드릴 내용의 T1 공간에서는 밑에 이제 과제로 남겨드릴 내용이 T1이 되는 공간이면 이제 어떤 집합이든지 관계없이 도집합은 패집합이 항상 돼요. 이제 그거 이제 과제로 해보고 오세요. 그래서 T1에서는 도집합은 항상 패집합이다. 이걸 과제로 해보시고, 그래서 이 상황을 또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같이 해결해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 두 개 과제 이어서 해결을 해 보시면 되고, 이제 T1이라는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이 도집합이 패집합이 아닌 것이 있다를 하나 그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점 집합에 이제 이런 이상이 주어져 있고, 이제 이런 A에 대해서는 또 도집합을 이제 직접 구해 보시면, 일단 뭐 단점 집합 A가 있으니까 A는 집적점이 당연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B도 지금 A도 이제 B라는 원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B를 빼고 나면 여기에 당연히 남는 게 없으니까 B도 이제 당연히 도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계집합을 찾아오려면 여기서 C를 갖는 계집합이 전체밖에 없고, 결국엔 그 가져와서 C를 빼고 만나는 걸 확인해 보면 여기서 뭐 C를 빼더라도 어차피 B가 있으니까 뭐 만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C는 들어가고 결국 A 안 들어가고 B 안 들어가고 이제 C가 들어가서 도집합을 구하면 이제 C만 있는데, 결국 이 위상 공간에서 뭐 단점 집합 C는 패집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도집합이 패집합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존재하고, 과제로 해보고 오실 부분은 T1에서는 도집합이 항상 패집합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뭐 다음 과제도 이어서 해결을 해 보시면 돼요. 또 다음 T2에 대한 동치 명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T2가 되는 것과 이제 동치 명제가 여기
x 곱하기 x의 이제 부분 집합, 그러니까 x 곱하기 x 집합에서 원소를 골라왔는데 똑같은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다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거를 모아왔어요. 그래서 이 집합이 이제 폐집합이 되는 것과 x가 t2가 되는 것이 동치다. 이게 이제 다음 정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리 내용을 조금씩 이어나가다 보면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정리로 주어져 있던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정리에 대한 뭐 증명 과정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뭐 그냥 증명을 양쪽 다 이제 저희가 볼 건데 보시면 그냥 정의만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냥 정의를 그냥 연습하기 뭐 좋은 수단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돼요, 증명은. 예. 그래서 T2라는 가정을 주고 폐집합인 걸 보이는 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그리고 그냥 편의상 이 집합을 그냥 대각선 집합이라고 그냥 편의상 잠깐 부르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대각선 집합이라고 잠깐 부르고 그래서 이 대각선 집합이 폐집합이다를 보이기 위해서 밖에서 점을 꺼내고 시작을 하고 만나지 않는 계집합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만나지 않는 계집합을 보여주면 폐가 맞다를 보인 상황이 돼요. 그래서 시작은 점을 밖에서 꺼내고 마지막에는 안 만나는 계집합을 보여주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밖에서 점을 꺼내고 시작을 하는데 밖에서 점을 꺼내는 순간 이렇게 같게 써져 있는 것만 모았는 데는 밖에서 뽑았으니까 x하고 y는 자연스럽게 다르다가 되고 그럼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t2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제 t2면서 이제 두 점이 다르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 이런 계집합이 찾아진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에 이제 쓸 계집합을 얘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곱한 공간에서는 뭐 계집합끼리 이렇게 곱한 거를 갖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 저 계집합이 만나지 않는 거다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집합이다를 보이는 거고, 공집합이 아니라는 가정을 둔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집합이다를 보이기 위해서 공집합이 아니라 뭔가 원소가 있었다 해서 시작을 하면 그냥 교집합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 대각선 집합이 있다라는 거는 둘이 같다라는 상황들이 되고 이 곱한 집합에 있다라는 거는 A는 G에 B는 H에 있다라는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둘이 같고 뭐 G하고 H에 있고 하니까 교집합에 이제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이제 교집합은 이제 공집합이었었어요. 그 공집합에 얘가 들어간다 이제 모순이. 그래서 밖에서 점을 줄 때마다 이렇게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폐집합이 맞다. 똑같이 뭐 G하고 H를 쓰시면 되고 이런 계집합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폐집합이 맞다. 이제 반대로 이제 T2라는 걸 보이려면 이제 뭐 다른 두 점을 꺼내고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 각각을 갖고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 계집합을 또 보여주시면 돼. 그래서 시작은 이제 다른 두 점을 꺼내놓고 시작을 하고 다른 걸 꺼냈기 때문에 이 대각선 집합에 x, y가 이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오른쪽은 얘가 패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패집합이고 얘가 밖에 있는 점이 그래서 패집합이고 얘는 밖에 있는 점이고 그럼 이제 만나지 않는 이런 계집합이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에 의하면 여기 x는 이미 g에 들어가 있고 y는 h에 들어가 있어. 이제 만나지 않는 것까지만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만 더 확인하면 되고 역시 뭐 공집합이 아닌 부정을 두고 시작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교집합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G에도 들어가고 H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Z, Z가 이 곱집합에 들어가요. Z가 G에 Z가 H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 있고 결국은 똑같이 써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대각선 집합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서 교집합에도 얘가 들어가는데 여기 교집합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 그대로 이제 모순이다. 예, 예. 얘하고 그대로 모순이다. 그래서 공집합이 맞다. 예, 예. 그래서 뭐 증명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시면 되고, 그냥 증명하는 상황들이 그냥 패집합이나 T2에 대한 정의만 가지고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서 뭐 정의를 연습하는 뭐 수단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명제 자체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이따 기출문제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 그래서 뭐 계속 이어지는 이제 성질을 보시면 뭐 y가 이제 t2 공간이란 가정이 있고, 여기 지금 f하고 g가 이제 연속이란 가정까지 있어요. 이제 y는 t2 함수의 연속, t2하고 이제 연속 가정이 지금 있을 때 fx하고 gx가 이제 같은 그런 x 집합의 원소가 모이고 나면 패집합이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이제 패집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f하고 작은 g를 이제 성분함수로 둔 큰 f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까 작은 f하고 작은 g는 아까 연속 가정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성분함수로 둔 큰 f를 하나 정의를 지금 했고, 어쨌든 이렇게 성분함수가 이제 유한계에 있을 때는 이게 다 연속인 것과 이 큰 F의 연속이 동치여서 결국은 이 연속 과정이 이제 있었으니까 큰 F도 연속이다라는 게 지금 따라오고, Y가 지금 T2라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이 대각선 집합에 대해서 이제 패집합 내용에 이제 성립을 그대로 하고, 그래서 이 공역에서 이런 패집합을 꺼내와서, 물론 연속 함수니까 여기에서 패집합을 꺼내와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역상을 시키면 역상시킨 것도 그대로 패집합이다가 되죠. 함수는 연속이고 꺼내온 집합이 패집합이면 역상을 시킨 것도 그대로 패집합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역상집합이 정확하게 같아지는 걸 이제 모은 게 역상집합이. 그래서 같은 원소가 되는, 그래서 fx하고 gx가 같아지는, 얘네들이 이제 같아지는 걸 모은 게 정확하게 얘 역상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로 1번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여기 y의 t2 얘기하고 여기 함수 두 개 연속 얘기를 통해서 지금 가로 1번의 패집합 내용을 이렇게 확인한다.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이 가로 1번을 사용하라는 정리로 주고 나서 이 가로 2번과 같은 흐름에 이제 증명을 하라는 기출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가로 1번을 사용할 정리로 주고 이제 가로 2번을 이제 증명해라 라는 문제가 이제 기출로 나오고, 저희는 뭐 이따가 기출에서 다시 보겠지만 지금 증명을 이렇게 하고 가면 돼요. 이제 가로 2번 이어서 보시면 A가 이제 조밀 부분 집합인 A고, 이제 A로 축소시킨 함수가 이제 같으면 A에서만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정의역 전체에서 같은 함수다. 그래서 아까 가로 1번에 나와 있던 그 패집합의 이름을 잠깐 B라고 썼어요. 이제 fx하고 gx하고 같아지는 이런 원소가 모인 게 패집합이다. 이게 아까 가로 1번의 결과였고, 이제 그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집합 이름 잠깐 B라고 썼고, 그래서 저 B는 패집합이고, 이제 패포가 이제 자기 자신이 되고, A로 축소했을 때가 이제 값이 같은 관계가 되는 게 이제 여기 가정이 있었고, 결국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당연히 이걸 만족을 해요. 예, 뭐 여기 축소했을 때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 집합에 있는 애들은 이 관계를 다 만족을 하고, 결국은 이제 A 집합에 있는 애들은 다 B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함관계가 되면 패포도 같은 포함관계가 따라가는 것. 그래서 A는 조밀 부분 집합이니까 이제 정의역 전체가 다 나오고, 포함관계 다시 한번 썼고, 여기 패집합 내용 다시 한번 쓰고, 어차피 B는 X에서 뭘 모았기 때문에 당연히 X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양끝이 X로 같으니까 사이사이도 다 등호다. 그래서 B하고 X도 이제 등호다. 결국 X에 있는 모든 원소도 B에 있는 거고, X에 있는 모든 원소도 이걸 만족한다.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제 F로 보내나 G로 보내나 같다. 그래서 정의역 전체에서 같은 함수다. 그래서 이제 조밀 얘기하고 그 조밀 집합으로 축소해서 같은 함수면
그런 이제 가로 1번 내용도 필요하니까 이제 둘 다 연속이고 y가 t2고 a가 조밀했을 때 조밀한 a로 축소했을 때가 같으면 정의역 전체에서 같은 함수인 게 성립한다. 그리고 저희 이 과제는 역시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기출문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확인했던 그 정리 내용하고 이제 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이제 기출문제예요. 그냥 보시면 이제 x하고 y가 사실 이제 이게 미기 부분이 이제 섞여져 있기는 한데 위상적인 부분 쪽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3에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 있고 R3는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고 거기에다가 뭔가 A집합에다가 이제 상대 이상을 줬다. 그래서 상대 이상을 줬고 그리고 집합 곡선과 알파 집합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부분 공간이 긴밀이 아니다 라는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미기 부분도 있고 긴밀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긴밀 부분은 저희가 아직 순서상 교재 순서상 나오기 전이어서 지금 저희가 관련된 부분 쪽만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그러니까 증명해야 될 부분이 사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명제는 뭔가 긴밀을 이용해서 뭔가 확인할 부분이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명제를 확인할 부분인데 저희는 그냥 요 2번도 그냥 사용을 해서 그냥 3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적용을 해서 3번을 확인하는 것까지만 지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명제를 보시면 지금 F가 연속이란 조건이 있고 A는 사실 조밀한 걸 밝힌 이후에 그 다음에 A로 축소했을 때 상수함수가 되면 결국은 전체에서도 이제 상수함수인 걸 보여라. 결국은 A로 축소했을 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제 증명 과정을 보시면 이제 사용하라고 준 정리 아까 이제 교재에 있던 가로 1번에 나와 있던 정리예요. 그래서 y가 이제 t2 공간이고 함수가 이제 둘 다 연속이 되면 fx하고 gx가 이제 같아지는 x를 모았을 때 패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교재에 이제 가로 1번에 있던 거를 이제 사용하라고 줬어요. 두 번째 명제에 대한 증명은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세 번째 명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제가 여기 A는 조밀 부분 집합이고 A로 축소했을 때 상수함수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 정의역 전체에서 상수함수이다 이제 보이는 게 문제고 그래서 그 A로 축소했을 때 지금 딱 한 점으로 대응해요. 얘가 상수함수니까 결국 A는 모든 점 한 곳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그게 Y0다 라고 지금 쓴 거고 저희는 정의역 전체가 다 Y0로 대응하는 상수함수다 이걸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 y0 쪽으로 다 대응한 함수 이름 잠깐 g라고 썼고 결국 저 g가 이제 f랑 똑같은 함수다 이제 그걸 얘기해 주면 돼. 그래서 아까 사실 똑같은 흐름으로 여기 얘기했던 걸 그냥 다시 한번 적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t2 공간 내용하고 여기 주어진 정리 내용을 이제 다 활용을 하시면 되고 아까처럼 여기 패집합의 이름 잠깐 이제 b라고 썼고 어차피 A집합에 있는 애는 F로 보내든 G로 보내든 다 똑같이 Y0예요. 그래서 결국은 FA나 GA나 같아지고 결국은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포함관계 역시 성립을 하고 조밀 부분 집합엔 A고 A, B가 포함관계가 있어서 페퍼도 포함관계가 있고 B가 패집합인 게 주어져 있는 정리여서 역시 페퍼가 같고 역시 X에서 모았으니까 X의 부분 집합이고 양끝이 X여서 같다. 그래서 정의역에는 모든 혼소도 B를 만족하고 정의역에는 모든 혼소도 이걸 만족한다. F하고 G가 완전히 같은 함수다. 결국 이제 G가 상수함수였는데 F도 완전히 같은 함수여서 F가 상수함수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교재에 나와 있던 정리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뭐 증명도 완전히 똑같게 한 거고. 그래서 증명은 아까랑 차이가 없고, 뭐 참고 내용만 잠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T2라는 거를 이제 이용하면서 이제 증명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참고 내용은 T1을 가지고 확인하는 증명의 흐름이 보시면, 여기 A는 정역의 조밀부분집합이어서 A의 페포하고 이제 X하고 지금 같고, 연속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페포를 보낸 거랑 보낸 거의 페포도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고, A 쪽은 이제 다 한 점으로 대응하니까 역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페포를 구하는 상황들을 쓰고 있는데, T1 공간에서는 모든 단점 집합이 패집합, 특별히 이 단점 집합도 패집합. 그래서 결국 얘가 패집합이고 페포가 이제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래서 정역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보내도 여기 y0로 다 대응해서 f가 상수함수란 결론이 나오게 돼. 그래서 결국 이제 T1 조건을 이용해 보면 이제 상수함수다라는 증명을 하는 게 역시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하고 G하고 완전히 같다. 이건 이제 상수함수든 말든 다 성립하는 명제를 확인할 때는 이제 T2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특별히 상수함수랑 같은 걸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T1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정리가 주어져 있고, 정리 자체가 이 T2를 이용하는 증명을 하는 게 원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대로 이제 증명을 하는 게 이제 출제 의도하고 더 맞아요. 이게 뭐 증명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출제 의도 쪽하고는 이제 맞는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